거창 지역 언론인 대표자 협의회와 거창 YMCA 시민사업위원회가 준비한 제21대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국회의원 후보자 정책검증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 언론과 거창 YMCA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21대 총선은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부득이 영상 중계로 후보자들 정책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러 물리적 제한으로 후보자들의 정책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점 유권자 여러분께 양해를 드립니다. 다음은 진행과 관련해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견 발표와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합니다. 후보자의 정견 발표 시간은 총 5분입니다. 질의 및 응답 시간은 총 15분이며 공통 질문 2개, 개별 질문 3개이며 질문은 1분 이내, 답변은 2분 이내입니다. 시간을 지켜주시고 예정 시간이 넘으면 사회자가 중단시키겠습니다. 전체 시간은 20분이며 만약 시간이 남으면 남은 시간만큼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업로드는 모든 후보자가 촬영을 끝낸 후 동시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방송 시간은 4월 8일이나 9일쯤 지역에 공보 후 올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첫 순서로 기호 10번 무소속 김태호 후보자의 정견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5분입니다. 우리 지역의 고향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향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정도 느끼고 참 애 친구도 만나고 그런데 마음은 너무 무겁습니다. 가는 곳마다 또 거리에서 시장에서 또 들판에서 다 가슴이 시커멓게 타 있다. 그만큼 힘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김태호가 그래도 고향에 돌아와서 일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김태호가 좀 쓸만하다. 그리고 또 우리가 뽑아준 김태호 참 그래도 우리의 자존심은 상하지 않게 하는구나. 이런 말은 최소한 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3대 국립공원이 다 있습니다. 지리산, 가야산, 덕유산, 또 거기에 황산, 황매산, 거기 또 강이 있고. 그렇지만은 이 자연을 우리가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지역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농민들, 또 젊은 부부들, 소상공인들 다 아파했습니다.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어떤 기준이 되는 소득이 있어야 여기서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또 미래 계획도 있을 겁니다. 지금 그런 데 대한 우리 4개군이 모두 다 축소고 좀 위기의 상태로 가고 있다는 게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장에 양파 농사 짓는 사람, 마늘, 또 사과 농사 최소한의 그래도 가격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지금 종자대 또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시장에서 최소 시장 가격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지역이 교육적으로 농어촌 자율 특례 입학 제도가 살아있는데 이것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이것도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지리산 건의 그 엄청난 가능성을 저는 1차적으로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는 케이블 설치가 매우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설치하려면은 한 지역이 아닙니다.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전남, 전북, 또 경남 이 광역권의 협조와 또 자치단체 그리고 산림청, 관광국 모든 협조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는 특별 지원법 애칭 지리산 특별법도 만들어야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 그리고 교육의 어떤 정책의 변화 이런 모든 것들이 단순한 그냥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바로 조정 능력과 일해본 경험과 또 그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과연 그 지역을 대변하는 정치력을
또 정치적 영향력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가 지금까지 우리가 막혀있는 또 새로 뚫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향의 부모, 형제, 자매 여러분, 그냥 일은 한다고, 공약은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일해본 경험과 실력이 결국 지역을 대변하고 결과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김태호도 꿈을 계속 키워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국회가 아니라 더 큰 꿈을 통해서 그 꿈의 힘이 결국 우리 지역 변화 또 고향의 발전에 크나큰 동력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고향의 백으로 또 고향의 덕으로 더 큰 일도 하고 그 덕으로 그 힘으로 고향의 변화를 또 이 지역사회의 발전을 꼭 가져오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곳에서 또 거창에 또 산청, 함양, 합천 이제 이 지역을 넘어서 경남의 아들로 키워주셨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의 싹으로서 또 아들로서 커가고 싶습니다. 바로 그 힘이 우리 지역의 힘이고 또 대한민국의 힘으로 저는 토대가 될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김태호가 이렇게 진행하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김태호를 꼭 이번 선거에서 키워주시고 살려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초 덜 쓰셨네요. 정확하신데요. 열심히 갑니다. 밖에가 조금만 조용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손이 괜찮아요. 시끄러워도 괜찮다. 예. 예, 다음은 전 후보자에게 같이 드리는 공통 질문 시간입니다. 질문간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산은 낮아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청년들은 지역을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으십니까? 가장 큰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지난 한 10년간 국가적 차원에서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 한 80조를 쏟아부어도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결국에 그 지역에 돈이 되지 않으면 결국 사람이 몰리지 않거든요. 결국 혁신이 또 혁신의 어떤 아이디어들이 결국 있을 때 사람도 모이고 결국 돈도 모이고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기업도 모이고 또 혁신적인 기업도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국가적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10개 이상의 다양한 주거, 복지, 맞벌이 부부 관계 등등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통괄해서 할 수 있는 인구장관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본이나 프랑스의 예로도 잘 볼 수 있지만 국가적 차원의 그런 집중적인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지역은 낙후돼 있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교육 부분이라든지 또 소득 부분이라든지 기업 유치 부분이라든지 또 특히 젊은이들이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e스포츠의 게임 유치라든지 이런 다양한 콘텐츠들을 결과적으로 만들어내야 되고 특히 이제 거창 국제 연극제 같은 경우도 지금 정상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브랜드 가치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많은 것을 지금 놓치고 있다. 또 각 지역별로 한방이라든지 삼삼 축제라든지 합천의 해인사를 중심으로 한 대장경 엑스포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관광과 자연과 역사가 문화가 어우러지는 컨텐츠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소득과 사람이 몰려오는 혁신이 몰려오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사초
아까 3초 못 쓰는 아까 5초 덜써 있어. 그래서 1초 남았습니다. 그렇죠. 나옵니다. 정확하게 합니다. 제가 나중에 마무리하면 혹시 드릴까 싶어서 그것 때문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공통 질문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에 산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구 문제, 또 최근에 있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문제, 각종 SOC 사업 등 공약집에 여러 지역 문제 해결 방안을 담으셨는데 당선이 되신다면 어떤 공약을 제일 먼저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결과적으로는 케이블카 설치 문제라든지 또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 입법화 문제라든지 또 교육 자유화 특례 입학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결과적으로 정부를 설득하고 여야 정치 협의를 이끌어내고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고 또 교육의 원칙을 또 변화시켜 가야 되는 그야말로 정치력과 고도의 조정 능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돼 가는 거다.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는가? 이것은 결과적으로 지역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각 자치단체장들 또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의원들 간에 또 더 많은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태호가 또 지역 국회를 대변하는 대표자로서의 그런 역할이라면 방금 말씀드린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과 제도 변화에 초점을 둘 걸로 두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고이지. 다음은 개별 질문 시간입니다. 개별 질문도 질문당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개별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은 도시다 2번, 국회의원 2번, 당 최고위원 등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후보자님이 지역 발전을 위해 무슨 역할을 하셨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지난 정치 생활 동안 거창에 도움을 준 사례가 있다면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한 일을 지금까지 말해본 적이 없는데 자랑해 본 적이 없는데 결국에 직간접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을 보고 있습니다. 거창의 스포츠 파크 제가 거창 군수 되었을 때 정주환 전임 군수가 한 170억 정도의 규모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근 300억 가까이 규모로 컸습니다. 결국 도지사가 되지 않았다면 그런 규모로 확대 지원이 불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위천의 수송대에 그 생태 체험관광 체험관이 있습니다. 그걸 도에서 관리했는데 거창군으로 이관해서 거창군의 관광지와 연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특히 산업단지, 남산 산업단지입니다. 2013년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2016년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2013년으로 당겨서 아마 16년대도 안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림만 되어 있었는데 계획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산업단지로 만들었고요. 또 거창기능대학이 폐쇄 직전에 있을 때 그 대학을 성강기 대학으로 이렇게 전환시켜서 지역의 교육적 또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생각하면서 성강기 밸리로 이렇게 변화시켰다. 다양한 도로라든가 문화 콘텐츠, 특히 국제연극제는 아마 제가 도지사 할 때 가장 크게 활성화되었을 거다. 적극 지원한 기억도 나고 있습니다. 일일이 거론할 수는 없지만 많은 다른 타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산이 거창보다 인구도 많고 훨씬 큰데 도지사가 쓸 수 있는 돈을 양산보다 10배 이상 더 많이 가져갔다라는 공개적인 평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 가나 늘 우리 고향 발전을 생각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개별 질문 두 번째 질문입니다. 후보자님은 당선되면 복당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입당 불허 지침을 내렸고, 그렇다면 당선되어도 당장 복당이 불가능하고 공약 실천이 탄력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참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제 며칠 지나면 우리는 다 같은 동지고 또 국가를 지금 아슬아슬하게 벼랑끝을 몰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맞서서 싸워가야 되는데 이해는 됩니다. 김태 공천도 잘랐는데 여러 가지 향후 경쟁 관계를 의식해서 잘랐는데 이번에 살아 들어오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했을 거라고 이해되고요. 이 땅 부분은 아마 국민들이 정권을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해소될 걸로 보고, 공약 문제는 결과적으로 김태호가 얼마나 정치적 입지를, 또 전국적으로 봤을 때 김태호가 솔직히 이런 용어 써야 될지 모르겠으니 조금 뭔가 물건이 되겠다, 영향력이 있겠다 그러면 결국 지역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업 유치도 또 여러 가지 제도 변화도 정부의 예산 지원도 아마 획기적 변화가 있을 걸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결국 입당 불허 이 부분은 굉장히 쏙 좁은 그런 리더십이고, 오히려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에 와닿지도 또 용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개별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조금 전에 앞서도 하셨는데 e스포츠 선수촌, 그리고 희귀 난치병 치료센터, 성관계 전문 국책기관, 유치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의문입니다. 또 예산 소모가 큰 사업입니다. 이에 예산 확보 방안이 무엇인지와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방향 차원에서 결국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지역으로 만들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 문제도 이야기한 거고, 결과적으로는 일자리 문제하고도 다 연결됩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이 뭔가 새로운 혁신의 어떤 아이콘으로서의 다양한 변수들이 결국 어우러져 있을 때 젊은이들이 찾아오고, 또 거기에 걸맞는 새로운 교육적 배경을 만드는 계기가 저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과 더 깊은 논의와 또 그 조언을 들어서 거기에 걸맞는 제도의 뒷받침과 또 예산적 뒷받침은 결국에 김태호 가지는 정치적 역량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호가 어떻게 정치하고 신뢰를 얻어가는가에 따라서 저는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군수도 했고 또 도지사도 했고 또 국회의원 두 분의 경험을 가지고 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일자리, 어떻게 하면 일을 털어갈 수 있는 그 일머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누구보다 비교 우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사람이 또 몰려들고 또 돈이 몰려들고 혁신이 몰려들지 않으면 우리가 미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문화와 또 정책과 또 교육과 이런 컨텐츠들을 제가 모아서 우리 지역 변화의 가장 동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1분 한 20초 정도 여유 있게 들어가지고 곧 남았거든요. 1분 10초. 1분 20초. 20초. 예, 조금 고민하시고 마무리 반응을 해주시면, 제가 멘트 하면 마무리 반응 해주시면 좋거든요. 뭐 하시겠습니까? 예, 전체 20분의 시간 중에 1분 20초 가량이 남았습니다. 마무리 반응으로 사용하시도록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향 사계 지역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우리 고향의 미래가 달려있는 선거입니다. 단순히 월급쟁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뭔가 지역의 새로운 변화와 뭔가 발전을 기대하는 우리 민심에 부응하는 정치력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호는 지금까지
한 20-30년 정도 이렇게 왔습니다. 하지만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바로 고향에서 김태호를 경남의 아들로, 또 이제는 부산, 경남, 울산을 뛰어넘어서 유력 언론, 유력 방송에서 이번에 성공하면은 차기의 유력 대선 주자라는 이야기들이 거의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김태호가 이제 새로운 정치나 또 국가적 차원에서의 발전에 새로운 방향을 틀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로 세상을 보는 눈이나 또 역사를 관통하는 거기서 나온 지혜, 이런 부분들이 김태호의 철학으로, 원칙으로 들어서서 이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힘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믿어주시고 꼭 이번에 투표하셔서 김태호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오늘